딴 따라단 따라단 쿵짝짝 쿵짝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곽선과 외곽선을 이용한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번 영상 이후에 해부학이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흙을 만지려고 하니까 외곽선과 굴러감, 둥근 굴러감, 이 외곽선과 굴러감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다면 보다 쉽게 구조화 해부학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곽선과 굴러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흙을 만지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설명으로 이루어져 따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그리고 이 지루한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외곽 진행을 우선 측면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외곽 진행할 때는 우선적으로 목의 외곽선을 진행해 줍니다. 목의 외곽선은 우선 여기 아래서부터 앞라인의 기울기를 설정해 주고 이와 비슷한 기울기로 목의 뒷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정면에서 목의 두께를 임시로 맞춰줍니다. 목의 정면, 측면의 정확한 두께는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정확한 정확도를 가진 사람은 잡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목이 중요시되기보다는 조금 더 얼굴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목의 정확한 정면 두께감, 측면 두께감은 얼굴을 기준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맞춰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확실하게 목의 두께를 잡는다 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한 얼추 90% 정도만 양을 채워준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측면에서 목의 영상 보면은 앞쪽의 기울기와 뒤쪽의 기울기가 살짝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는 앞쪽의 기울기가 이 정도다 라고 하면은 뒤쪽의 기울기도 약간 더 이 아래쪽에 양이 붙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양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은 턱 아랫부분에 외곽선을 봐줍니다. 이 턱 아랫부분의 외곽선은 각과는 별개로 그 밑에 외곽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모델링의 경우에서는 모델의 외곽선을 관찰 후에 진행하면 될 것이고 관찰할 대상이 없는 주제 두상에선 동세가 없을 경우 수평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외곽선을 잡아줍니다. 턱 아랫부분의 길이는 보통 턱의 앞쪽 그리고 하악각의 중간쯤에 목이 이어진다 라고 기준을 잡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앞면부 그리고 두개골의 외곽선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해부학 용어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아주 단순한 용어들이니까 한번 차분히 이해해 보려고 합시다. 자, 턱의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아나의 튀어나온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선생님, 아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나는 눈썹 밑에 있는 눈 테두리에 있는 뼈입니다. 그 턱에서 아나까지의 길이는 보통 남성은 15cm 정도,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얼굴이 조금 더 작으니 14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나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수치이고 상황에 따라서 16cm까지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작은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13cm까지도 턱에서 아나까지의 길이를 상황에 맞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 아나 위치가 이쯤 와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턱에 튀어나온 정도, 그 다음 아나뼈에 튀어나온 정도를 정해주고, 그 다음 이 이마의 기울기를 정합니다. 보통 이마는 얼굴이 수직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마의 기울기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전두골, 두정골, 그 다음 후두골, 외곽선을 정해줍니다. 전두골은 두개골의 앞부분, 두정골은 두개골의 윗부분, 후두골은 두개골의 뒷부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측면에서 볼 건 아니지만 측두골,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측두골로 이제 두개골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두골 영역에서는 전두윤기를 지나 완만하게 외곽선을 가지며 두정골 정점을 향하게 됩니다. 면봉을 하나 표시를 해둘게요. 안화에서 시작을 해서 이마를 지나 한번 전두윤기점에서 외곽선이 꺾여서 완만하게 두정골을 향하게 되고, 두정골의 정점을 지나 원에 가까운 외곽선으로 동그랗게 볼륨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이 원의 외곽선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후두골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두골 정점은 아나뼈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후두골 정점을 지나 선이 다시 안쪽으로 둥그렇게 말려 들어오는데, 이 말려 들어오던 선이 어느 순간에 다시 오목하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볼록했던 선이 오목해지는 기준은 후두골 뼈가 끝나고 후두골 밑에 승모근이 시작해서 오목한 곡선을 가지면서 목의 뒷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준은 대략 코 위치의 맞은편에서 볼록한 선이 오목한 선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밑부분은 이제 목의 뒷라인인데, 목의 뒷라인도 마냥 오목하게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볼록한 부분을 갖게 됩니다. 이 볼록한 부분은 이 등 쪽에 있는 날개뼈 혹은 견갑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근육 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목하게 선이 내려오다가 아주 살짝은 아주 연한 볼록함을 가지게 되면서 이 외곽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정면에서 보이는 외곽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측면에서의 외곽선은 모두 다 이제 중심선 영역 안에서 외곽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깊이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보이는 외곽선은 일정하게 같은 위치에서 외곽선이 잡혀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은 살짝 뒤로 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살짝 앞으로 나와 있기도 하면서 약간씩 그 깊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면의 외곽선은 측면에서 위치 확인해주고 왔다 갔다 다시 또 정면을 와주고 측면에서 위치 확인해주고 또 정면을 와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점을 이동해 가면서 정면 외곽선을 잡아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두 전골과 앞턱의 위치를 정했다면 대략적인 얼굴의 세로 길이, 외곽선의 길이가 정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 얼굴의 가로 길이, 이 넓이를 정해야 하는데 이 얼굴의 넓이를 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점이 있습니다. 측두골의 정점, 관골의 외곽기점, 하악의 외곽기점. 이 세 개의 점들이 얼굴 정면에서의 외곽선들을 정해주는 선입니다. 왜 선생님이 지금 면봉을 꼽을 때 이 면봉 위치를 정면에서 딱딱딱 정해주지 않고 측면으로 돌려서 이것들을 꼽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축두골 정점의 위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략 안압뼈의 위치와 전두윤기 이 사이쯤의 가로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대략적으로 이쯤에 붙는다 라고 하면은 귀의 위치 바로 위 혹은 귀의 위치에서 약간 뒤쪽에 측두골의 정점, 정면에서 봤을 때 측두골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골의 외곽기점, 관골을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시작점 그리고 대략적인 안압 끝점의 이 가로 길이 중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렛나루 부분에 이 관골의 외곽기점은 많이 가려지죠. 그 다음 하악의 외곽기점은 하악각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하악각의 외곽선에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붙는 교근이라는 근육의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하악의 외곽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이는 외곽선의 위치는 두전골 그리고 측두골을 지나 관골의 외곽기점으로 와주고 그 다음에 관골의 외곽기점보다 아주 살짝 앞쪽으로 선을 내려주면서 하악의 외곽기점, 그 다음 이렇게 하악 뼈를 지나서 턱 앞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정면에서 보여지는 외곽선의 깊이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외곽선의 위치를 설명했으니까 이 외곽선의 모양새를 조금 더 잡아보겠습니다.
두정골에서 축두골까지는 처음에는 평평하고 완만하게 선이 내려오다가 거의 축두골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살짝 볼록한 볼륨감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축두골을 지나 관골의 외곽기점, 대부분 일상에서 관골의 외곽기점을 관찰하기 힘든 경우가 이제 구렛나루 머리카락에 가려져가지고 관골의 외곽기점을 보통 보기는 힘들죠. 네, 이 부분을 빡빡 깎은 사람의 외곽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축두골을 지나서 관골의 외곽선이 살짝 볼록하게, 관골의 외곽선은 축두골을 지나서 살짝 오목한 상태로 선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 관골의 외곽기점에서 아주 살짝 연하게 볼록해진다. 축두골의 외곽선에 비하면은 관골의 외곽기점은 그 볼록한 정도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연한 볼록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하악의 외곽기점, 관골의 외곽기점과 하악의 외곽기점의 이 사이선은 마른 사람의 경우는 오목한 외곽선을 가지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 20대 남성 혹은 20대 여성의 외곽선이라고 하면은 직선, 직선에 가깝지만 손바닥을 갖다 대보면은 아주 살짝 연하게 볼록한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악의 외곽기점, 하악의 외곽기점은 턱뼈의 꺾임 때문에 한번 툭 꺾여서 들어옵니다. 하악이 발달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이 꺾임이 조금 더 연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하악이 발달한 남성의 경우는 조금 더 이 꺾임이 강하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꺾여 들어와서 앞쪽 턱에 한번 꺾이는 기점을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던 외곽선이 이 부분에서 한번 꺾여서 평평하게 중심선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곽선은 반대편도 살짝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의 외곽선, 목의 정면 외곽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목의 외곽선은 보통 이 하악각, 하악의 외곽기점 안쪽에 위치해서 시작을 하고 보통 좌우가 수직으로 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수직으로 내려오던 선이 꺾여서 비스듬하게 밖으로 흘러가는데 이 중간 사이에 그냥 탁탁 선들이 각을 져서 꺾여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은 오목한 부분이 생기고 나서 어깨 쪽으로 외곽선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의 외곽선은 이 얼굴 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귀의 뒤편에 있는 유양돌기에서 시작하는 이 흉쇄 유양근 때문에 목의 외곽선이 잡히게 됩니다. 이 흉쇄 유양근 윗부분에 쓱 정면에서 보이는 목의 외곽선이 생기다가 이 흉쇄 유양근을 지나서 목의 원투명 때문에 생기는 이 볼륨감 때문에 목의 외곽선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목의 세로선, 목의 세로선이 끝나고 약간 오목한 선을 띄고 바깥으로 목의 영역이 아닌 어깨의 영역으로 외곽선이 바뀌게 되는데, 이 외곽선은 재밌는 게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후두골의 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내려오다가 어깨, 견갑골에 걸쳐지면서 옆으로 쑥 어깨를 이런 식으로 감싸게 됩니다. 모양새로 보면은
처음에는 뒷면을 바라보는 이런 면으로 시작해가지고 목을 지나서 어깨를 향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뒤틀리면서 꺾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수직으로 바로 내려오냐 아닌 이런 식으로 뒤틀리면서 어깨를 쓱 감싸고 있다,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승모근의 영향 때문에 측면에서의 어깨 외곽선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착 내려오지 않고, 승모근의 어깨 외곽선은 둥그스름하게 외곽선의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이감은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아주 마른 체형의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거의 직선으로 어깨 외곽선이 잡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수직에 가깝지만은 이 승모근이 둥글게 말려오기 때문에, 둥글게 앞쪽으로 말려오기 때문에 약간은 연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깨 외곽선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가슴판 아랫부분도 역시 외곽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정해진 모양새는 없습니다. 이 윗부분의 모양새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외곽선이 둥글둥글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딱 잘라내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어색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굴러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실제 흙을 보는 것보다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형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란을 반으로 쪼개서 단면도를 한번 봐보려고 해볼게요. 계란을 반으로 자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생기겠죠? 계란은 보시다시피 이 윗부분은 둥그스름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뾰족한 외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반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란을 바라보는 방향이 이 각도일 때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덩어리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이 위쪽 양에 비해 조금 더 뾰족하므로 이 부분은 덩어리가 빠르게 굴러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보다 조금 더 둥근 이 윗부분의 덩어리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덩어리가 느리게 굴러간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원리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통 이 부분은 천천히 굴러가고 여기서부터 빠르게 굴러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은 이해가 어렵지만은 단면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측두골을 기준으로 가로로 이제 흙을 잘랐다 생각을 하고 이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본다고 하면은 이 안압뼈의 기울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측두골쯤에 들어서면은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두골 정점 이후에는 이 뒷부분이 둥그스름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골의 위치에서 굴러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콧대는 아주 뾰족한 굴러감을 가지고 있고, 콧대를 지나 관골의 앞부분은 천천히 굴러가다 관골의 꺾임이 이후에는 빠른 굴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골의 외곽기점을 지나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뒤 귀의 볼록함을 지나 그 다음 후두골 쪽 둥근 굴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측두골의 단면도는 볼륨감이 굉장히 컸는데, 관골의 위치에서 단면들을 보면은 이 뒤쪽 후두골 쪽의 볼륨감이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은 입 위치에서의 단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의 볼륨감, 그리고 구리은근의 볼륨감이 살짝 보이네요. 그 다음 하악 혹은 교근의 양이 보이고, 뒤쪽은 승모근 때문에 아주 둥글지만은 않고 아주 살짝 천천히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의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의 단면도는 마냥 원통형만은 아닌 원통형에 가깝지만 갑상연골, 윤상연골, 그리고 흉쇄 이완근, 그리고 승모근 때문에 이 원통형에 가까운 모양새에서 아주 약간씩의 꺾임을 보이고 있고, 앞쪽의 굴러감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빠르게 굴러가는 듯하고, 뒤쪽의 굴러감은 비교적 느리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형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면의 굴러감이 빠른지 느린지 생각해보고 형태를 잡아간다면 초반 과정에서 양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조소 용어를 이제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의 집중력의 시간 혹은 수업 시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 용어가 확실하게 본인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설명과 실기를 듣고 보아도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긴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과의 색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은 사과의 색감이 아닌 외곽선을 떠올린다고 하면은 수업 과정에서 오해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용어의 이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기에 활용한다면은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